2014년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 중 31명이 국회의원으로부터 한 번도 질문을 받지 못하고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통치기식 국감, 뒷거래 국감도 문제지만 증인을 불러놓고 질문 하나 하지 않는 것은 정도가 좀 지나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2015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올바르고 내실 있는 국감이 되기 위해 국감 실태를 분석한 국회 모니터링 단체인 바른시민사회 이용남 정치실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국정감사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게 바쁘시겠습니다. 네네. 네, 그, 직책이 정치실장이신데요.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을 하시나요? 국회 모니터링을 전담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주로 국회 입법 활동이라든지 또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라든지 국회 전반적인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장님께서는 국회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제기되는 뭐 정책이나 현안에 네. 대해서 또 입장 발표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겠네요. 네. 네, 저희가 그 정치실에 다른 직원들도 계시는데 주로 저희는 이제 말로만 국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정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하고 네. 또 그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하는 실정적인 분석 네. 내지는 비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2014년도에 그 네. 증인으로 나와서 한 번도 질문을 못 받고 돌아간 게 31명이라고 분석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분석 결과를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가 그 2013년의 경우에는 그 3개의 위원회를 분석을 했고요. 한노위, 정무위, 산업통상위원회. 주로 이 3개 위원회가 일반인 또는 기업인 정인을 많이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그 일반인이라든지 기업인이 정인으로 나갈 수 있지요. 나갈 수 있지만은 과연 그 정인으로 채택되어서 국정감사 감사장에서 그 정인 채택의 취지라든지 목적에 맞게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면 그나마 네.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하루 종일 대기했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가는 이러한 그 정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런 몇십 명이 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말 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다들 네. 바쁘신 분들인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주로 어떤 분들이 답변을 못하고 질문을 못 받고 가시나요? 주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 회의록이라든지 영상 회의록을 분석을 해보면 그 국정감사 자체가 충분한 준비와 검토 없이 그 바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이 정쟁이 벌어지면 그 당초에 정인들을 통해서 들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심지어는 2014년 같은 경우에는 그 야당의 한 의원께서 정인을 신청한 사실도 모르고 계시다가 그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이 정인은 무슨 목적으로 어느 위원이 신청을 했냐 그 공개 수배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까지도 벌어졌습니다. 그 의원님이 누구신지 나중에 네. 따로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많이 알려드려야 좋으실 텐데. 국회의원들은 맞습니다. 국오란 맛 빼고 이름이 많이 나오면 좋아한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의정활동 평가를 해갖고 공천을 준다니까 네. 꼭 반영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네. 뭐 의원들 간의 어떤 뭐 정쟁이라든가 또는 뭐 네. 소란 때문에 질문 못 받는 경우 말고 네. 그에 관계없이 그냥 질문을 못 받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아까도 분들은 네네. 뭐 문제가 해결이 돼서 질문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의 의도적인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 경우에도 이제 뭐 이렇게 저희가 유형을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은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질문 내용이라든지 또는 타 정인의 답변 내용을 분석해 보자면은 사실은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다시피 말 그대로 증인으로서의 그런 정언을 듣기 위한 게 아니라 네. 공개적으로 이제 망신 주기 내지는 길들이기 또는 호통치기. 잘 아시다시피 국감이라는 그 국회에서의 이벤트는 24시간 거의 뭐 그 저녁까지도 그렇죠. 24시간 카메라가 돌아가는 의원으로 봐서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관의 정인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정언을 듣는 이런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그런 욕구가 더 앞서다 보니까 좀 정인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장님은 정치, 네. 특히 국회 쪽을 계속 이제 네. 모니터링도 하시고 전문가시니까. 네. 이 국감 증인이 신청돼서 결정되는 그 프로세스가 잘 아실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국정감사 그 법에 의하면 정인으로 채택되는 절차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절차를 그 정인 채택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정인으로 채택되신 분께는 최소한 7일 이전에는 정인으로 채택된 사유와 또는 절차를 안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2014년의 경우에는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인 채택 문제로 예외가 그렇죠. 걸리는 그런 웃지 못할 사태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상당히 국감 증인에 대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얘기되는 것이 증인을 증인 신청 여부를 놓고 의원과 좀 관련 기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뒷거래라든 이렇게 안 좋은 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막상 증인으로 정식으로 신청해서 질문을 못 받고 가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개별 의원들이 증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더 큰 사실은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사실은 그 중앙일보 보도를 보고 한 분이 이제 제보를 해주셨는데 이분은 그 이제 실명을 밝히기를 원하시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의 어느 한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보좌관으로부터 사실은 겁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도 이제 그 사례를 듣고 굉장히 좀 놀라웠는데요. 그러니까 그 병원이 경영상의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병원 운영상의 이런 문제점으로 정인으로 채택이 되면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좀 그 본래의 사안과는 별개의 노조 문제로 억울하게 정인으로 채택되었고 지금도 그런 이제 담당 의원실에서는 미리 와서 사과를 하거나 병원장에 와서 빌면 정인으로부터 빼주겠다. 이런 이제 그 급박 아닌 급박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볼 때는 사실은 정인 채택이라든지 정인으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투명성 확보도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단계에서부터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스크린이 되고 공개가 돼야 사실 이게 국정감사라는 그 공기를 통해서 공공의 어떤 그 도구를 이용해서 이게 사실 어떻게 사적인 이익을 또는 사적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그 의혹이 다분히 추측이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뒷거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제도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언론이라든지 우리가 단순히 추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이 정인이 왜 정인으로 채택되었으며 또는 그 정인으로 신청한 의원은 어떤 연유에서 정인으로 신청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먼저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저기 실장님, 신청 절차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실제로 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정감사에 나올 만한 사안 때문에 그러니까 실책, 잘못,
뭐 혐의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요즘은 검찰에서 불러도 네. 뭐 뚜렷한 어떤 그 이유를 대지 못하면 네. 또 피해자 신분이 아닐 경우에는 참고인 정도라면 뭐 거부하고 안 나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지금 국정감사법에 의해서 네. 당연히 안 나오게 되면 그 고발되고자 이런 과정이 있지만 실제로 네. 이건 쭉 그러니까 분석을 하시면서 네네. 그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들의 어떤 그 이유 네. 명목들이 이 국정감사에 나올 만한 거리가 된다고 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회의록 다 분석을 했고요. 다는 네, 아니지만, 이제, 몇 가지 이제 견본도 네, 네, 봤지만은, 사실 그 정인 중에는 분명히 그 정인으로, 불려나가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네, 이유가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네, 특히 이제 뭐 특정한 해뿐만 아니라 2013년, 2014년 또는 2015년까지 연속으로 정인으로 채택되신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사실 뭐 충분히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또 실책이 음,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 분들도 있는 반면에 딱히 왜 이분들이 불려갔는지에 대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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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유를 납득하기 힘든 정인들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 청문회가 가장 어찌 보면 활성화되고 뭐 일반화된 것이 미국 의회인데요. 네네. 뭐 이 부분까지 뭐 이게 검토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네네. 미국 의회 쪽에서는 이런 청문회 증인 문제 출석을 특히 이제 민간인, 뭐 민간 네. 기업인, 뭐 사실 뭐 기업인이라고 특별히 우리가 나눠서 뭐더 고려해 줄 건 아니고요. 일단 네네. 민간인들을 증인으로 부를 때, 네. 우리랑 비교해 봤을 때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사실 미국의 의회 쪽에는 제가 다른사회 시민회의에 합류하기 이전에 다른 네, NGO에서 활동해서 미국 의회에 결의안을 조금 통과시키려고 상당 기간을 의회랑 이제 접촉을 했었고, 잘 네,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국정감사 제도 자체는 없습니다. 제도가 그렇죠. 없고, 청문회 제도를 통해서, 각지의 그런 이제 정인들을 출석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의회는 시스펜이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 방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인들을 다방면에 기업인에서부터 민간인 또는 워싱턴 DC 같은 곳에는 음,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이 많은데 네, 심지어는 싱크탱크에 계시는 분들도 국회의사당이랑 뭐 음, 글이상으로 차이가 없어도 이렇게 화상으로 청문회를 네,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어느 네, 한 사안에 대해서 청문회 그런 사항이 있으면 특히 이제 북한 핵 문제 관련 청문회가 있으면은 네, 정인에 대해서 하와이라도 화상으로 다 연결을 해서 네, 적극적으로 정인의 이제 정언을 듣고 말 음, 그대로 사안이 철저하게 중심이 되어서 누가 음, 보더라도 청문회가 타당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청문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처럼 이렇게 불러내서 뭐 네, 몇 마디 질문하거나 아니면 뭐 질문도 않고 네, 되돌아가는 것보다는 네, 보여주기식, 또 호통치기식 뭐 그렇게 표현들 맞습니다. 하던데 이런 네네, 국정감사보다는 그냥 어떤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왜 네네, 실효성을 중심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이게 빨리 그냥 그런 네, 부분들이 그냥 개선돼야 맞습니다. 할 텐데요. 네네, 아까 미국 이런 국감이었고 청문회가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국정감사는 폐지돼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네, 상임위에서 그냥 상임위가 열리고 여기서 네, 문제가 있다면 뭐 1년에 한 번씩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될 맞습니다. 때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앞에서 조금 얘기 나왔지만 네, 조사가 공개가 안 돼 있어서 네, 뭐 의사록을 다 분석을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지금 좀 새누리당에서 이번에 네, 뭐 증인 신청 실명제를 하자. 어? 네, 라고 이제 제기를 하고 지금 뭐 해놓은 상태인데요. 네, 그럼 뭐 아무래도 뭐 증인 신청 실명제를 하면 우리 네, 이용렬 실장님 고생하셨던 그 의사록을 네, 분석하는 일은 훨씬 좀 줄어들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걸 하게 되면 네네.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개선에 그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정인 채택에 있어서 훨씬 더 이제 신중하게 정인을 채택할 것 같고요. 근데 네. 항상 제가 이제 국회를 들여다보면서 생각하는 부분은 음,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옳다고 판단하는 것과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항상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 네. 결국은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주체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참 이러한 논의들은 결국은 자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예. 사실 이러한 부분을 개선을 하려면 예. 그 정인 실명제 하는 거 마땅하고요. 예. 사실 국회의원들이 떳떳하게 국민들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대로 국정감사를 음, 하는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음. 정인을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명을 못 밝힐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관련법이 국회에 음, 발의가 된 상황이어도 음. 과연 이 법이 19대 국회 7, 8개월을 앞두고 그렇죠. 통과될지는 네, 의문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정보가 숨겨진 데서 더 불법이 자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뭐 저기 여기 뭐 중앙일보에 보니까 네. 이름을 못 밝히는 이유가 로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데 사실은 네네. 공개를 해야 로비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어?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네. 사실은 이게 그 이게 증인 신청 실명제가 여기도 문제지만요. 증인 신청도 네. 문제지만 네. 국회의원들이 뭐 기업, 공기업, 뭐 행정부에 네. 자기 사적인 이해가 걸린 일을 그, 뭐 조사 자료를 요청하잖아요. 네네. 요것도 사실 실명제를 최소한 기록은 남겨놔야 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 음, 로비 말씀하셨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로비가 이제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네, 때문에 이렇게 엄성적인 방법으로 각 국회에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네, 그런 기업이라든지 음, 피감기관 또는 소관 뭐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기관들에 대한 네, 로비 의혹이라든지 그런 이제 부조리는 항상 상존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제 금품 수수라든지 그런 로비가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이제 뭐 혐의 중이기는 하지만은 네, 예를 보여주는 경우이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출판 기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판 기념회 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이제 줄어들기는 했지만은 네, 그런 그 피감 기관 내지는 소감 기관, 특히 음, 국정감사 시즌에 정인 채택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언론에서 다 밝히지는 못했지만은 음, 암묵적으로 다 이제 그렇죠. 이해가 아니라 암묵적으로는 서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음.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언론의 역할도 중요한 건데 저희들 또 네, 뭐 반성을 많이 합니다만 문제 제기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또 정치 이슈가 생기면 그쪽으로 맞습니다. 쭉 빨려나가서 또 1년 지나 맞습니다. 국정감사 때가 와야 또 특집 하나 만들고 또 이런 자리도 만들게 지금 되는데요. 네, 앵커님 말씀하신 부분에 정말 저희가 동의를 하는 네, 게 사실 언론도 워낙 이제 우리나라처럼 정치 이슈가 자주 네, 바뀌고 정말 그렇죠. 하루 다르게 뭐 어제 드라마보다 더 뭐 재미있는 정치니까요. 맞습니다. 특수활동비 이야기다가 바로 다음날 이제 국감으로 몰입해야 되는 예, 이러한 상황에서 한 음, 이슈를 신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사실 이슈를 이제 짚어보기도 이제 힘든 상황인데 저희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예, 시민단체에서는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예,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서 제도를 바꾸는 게 예, 진정한 그 시민단체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앞으로는 국회 이제 그 활동을 감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예, 국감 제도 부분에 있어서도 예. 이런 부조리한 부분을 꾸준히 목소리를 내서 바꾸는 게 최종적인 네, 목적이라고 할 수 중요하다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네네. 저기, 뭐, 끝으로 계속 그냥 국회 모니터링 하시고, 꼭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국회 네네. 모니터링 하시는데, 그, 그냥, 당장 그냥 올해 국정감사가 네. 네. 좀 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조언이나 또는 네. 이렇게 제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될 텐데 여전히 각 의원실에서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증인 채택을 했고 지금 2015년의 경우에 증인 숫자가 가장 많은 19대 중에서 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은 그런 차원에서라기보다는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그런 심정으로 네. 2015년 국정감사만은 국민들이 19대 국회가 뭔가 달라졌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거운동도 될 수 있고 다시 혹시라도 재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가장 빠르게 국민들에게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것임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예, 예. 대부분이 다 재선 이상의, 다시, 대부분 내년에 다시 또 국회에 들어오시려는 분들일 텐데, 네, 그 네, 실장님 말씀대로 잘, 세게 듣고, 우리 네, 국정감사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 예. 네.